조합에서는 그나마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뽑아서 고맙습니다 했는데요. 향후에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분양가부터 일반 분양가가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 처음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했을 때 평당 얼마죠? 매각했을 것 같아요. 800도 안 되게 처음에 매각한다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인근 지역의 분양가 자체가 1300까지 올라가니까 야, 이거를 그냥 800이나 900에 판다는 건 절대적으로 손해다라고 싶어서 어떻게 됩니까? 조합에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하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뽑는다 해가지고 용적률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돌려주면서 약간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청천 2구역 참 운 좋았던 게 뭐냐면 시공사와의 싸움도 그렇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싸움도 그렇고 경기가 회복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애들은 지금에는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한 물건 중에서 아직까지 관리 처분을 득하지 못했던 현장 중에서요. 기업형 임대사업자 즉 뉴스테이가 있다면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천 2구역은 나머지 경기 안 좋을 때 다 정리했잖아요. 지금 조정구역이거나 투기 가열지구일 때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뭡니까? 빼고 간다면요. 다시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 갔는데 다시 중학교로 와가지고 재수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또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 사업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규제 속에 있을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저희 아는 지인들한테도 인천 거 무조건 다 버리지 마라. 아직까지 경기가 있다. 대신에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포함돼서 사업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팔아라.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천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뉴스테이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하신 분 있으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뭡니까? 명확한 답이 없다면은 한번 매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의구역과 숭이 3구역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어떤 현상으로 시작했겠어요? 옆에 재개발 구역들이 잘 되다 보니까 이 두 개 사업구역들은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를 타가지고 야, 우리도 다시 재개발 사업 하자라는 다시 분위기가 떴어요. 그때 똑같이 뭐냐면 여의구역도 실투자금액이 5천만 원이었고 숭이 3구역도 실투자금액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뭘 살까 고민을 해봤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의구역은 시공사가 두산, 여기는 사모 고려개발. 근데 사모하고 고려개발 들어보시지만 브랜드는 뭐 쓰는 거 아시죠? 대림 이편한 세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다 보니까 야, 이게도 브랜드 나쁘지 않네? 그리고 보니까 세대수 보니까 500개에서 한 1100개 늘고 600개 정도 늘네. 근데 여기 보니까 조합원이 248명인데 신축이 1050명인 거예요. 거의 800명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용적률이 244%고 여기는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329%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봐도 여의구역보다는 숭이 3구역이 사업 컨디션이 좋으니까 바로 매입을 할 것 같잖아요. 맞죠? 즉 숭이 3구역이 사업 컨디션이 좋으니까 당연히 사업 컨디션 좋은 걸 사는 게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옛날에 이 두 개를 살까 말까 고민할 때 어느 걸 사는 게 좋았나 이걸보다는요. 그때는 뭡니까? 산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고요. 안 산 사람들은 안 좋았던 시장이죠. 근데 제 같은 경우는 단타를 칠 거면은 여의구역이 좀 낫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때 임대사업자가 대림 AMC인데 이때 753만 원에 매입을 한다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봐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753만 원 너무 싸게 주는 거라고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냐? 이 친구들이 최근에 경기 좋을 때 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빼버리고 다시 뭡니까? 용적률을 낮춰서 약 900세대 좀 넘게
좀 이렇게 일반 분양을 수립해가, 전체 세대에서 수립해가 다시 또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빠지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 말 그대로 용적률에 대해서 변경하려면 구역 지정 변경하는데 또 4개월, 6개월 걸릴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설계 가지고 건축 심의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사업 시에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또 총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려고 하면, 총회하고 인가 받고 나면 또 분양 신청 새로 해야 되고, 또 시공사 본계약하고 되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분 이렇게 규제가 나왔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이 보합세가 아니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스테이가 있나 없나를 좀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도화일도 마찬가지예요. 도화일도 보면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용적률을 328%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금 장에서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말 그대로 뭐 도화 4구역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있는 상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정구역에서요.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정구역에서 관리처분 인가받고 이주 나가려 하잖아요. 이주 나가려고 할 때 분명히 뭐가 걸린댔죠? 이주비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구역은요, 말 그대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주기간을 2020년도 7월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하십시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11월, 12월 달 되면 그때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말 그대로 그걸 잡으면 좋긴 좋은데, 그만큼 다주택자들은 이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실수요자가 있다면 말 그대로 관리처분 인가받고 이주 나가려고 할 때 이주기간 마지막 달에 뭡니까?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 뉴스테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 한번 볼게요. 한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아파트가 이번에 계양구인데요. 계양구 같은 경우는요, 효성, 계양1, 작전에 있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요, 위치가 제일 좋았을 곳은 어딜까요? 제가 봤을 때 실제 가보니까 계양1이 그나마 좋고, 그 옆에 작전인데와 효성1이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사업이 제일 빠른 곳은 어디였습니까? 효성1이 제일 빨랐잖아요. 그래서 효성1을 딱 보니까, 아하, 처음에 일반 분양했을 때 피가 2, 3천만 원밖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분양이 잘 됐지만 피값이 안 오르는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계양 1구역과 작전에 있는 친구들이 동생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나니까요. 효성 1구역 같은 경우는 피가 2천 하는 게 7, 8천까지 올라갔다가요. 그리고 계양 1구역 피값이 한 7, 8천 할 사이에 효성 1구역을 딱 보니까 효성 1구역이 거의 피값이 1억을 찍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위치가 좋은 거는 계양1이 좋지만요. 효성이 왜 가격이 올랐냐면 열심히 앞에서 뛰어와가지고 싸게 뭡니까? 분양가도 싸게 하고 뭐 프리미엄도 낮았지 몰라도요. 밑에 동생들이 받쳐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효성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친구들의 피값이 7천, 8천 한데요. 이때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면 평당 1170이나 4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정도했거든요. 근데 효성은 어떻습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생각해도 한 4천, 5천 차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효성이 거의 피값이 8천에서 1억까지 갔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작전현대는 뭡니까? 계양하고 같은 속도로 진행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일 궁금한 게 그렇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면 자, 다 끝났구나. 이제는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혹시 내가 이번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가지고 내 부담금이 1억인 줄 알았는데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데는요, 조합원 분양가가 당연히 피값이 높겠죠. 그런데 우리 부산에 보면 거제 1구역이라고 있어요. 거제 1구역. 자이가 했던데요. 그때는 제가 뭐랬냐면
요게 일반 분양도 좋은데 일반 분양은 경쟁률 심할 거니까 뭐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여기는 조합원 거를 피를 더 주고 사십시오. 즉 초기 비용을 많이 들어가서 사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제 1구역은 사업성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을 관리처분 인가받았던 사업성을 잘 보게 되면 혹시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낼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입주할 때 되면은 별도의 청산금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받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줄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했던 그 경성대 앞에 있는 부산 대연 1구역 아시죠? 롯데. 그 저희가 할 때 그걸 했는데 그 현장은 사업성이 좋아가지고 입주할 때요. 거의 한 가구당 2천만, 3천만씩 돈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컨디션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인 사항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 현장은 가격이 더 오를 건지 아니면 리스크가 있네 좀 조심해야겠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